여자는 길치고 남자는 감정을 못 읽는다. 우리는 이걸 사실처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다면요. 애초에 남자네, 여자 뇌라는 게 없다면요. 주차를 못하면 여자니까, 울지 못하면 남자니까. 연애할 때도, 회의할 때도, 길을 찾을 때도 우리는 이유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성별을 꺼냅니다. 마치 뇌에 성별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그 스티커를 떼야 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차이부터 가봅시다. 남성의 뇌는 여성보다 평균 약 11% 더 큽니다. 숫자만 보면 꽤 크죠. 예전에는 이게 곧 능력 차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뇌가 크면 더 똑똑하고 더 논리적이라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축적된 뇌 연구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남녀 뇌의 구조적 차이 대부분은 단순히 이 크기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이 남성보다 작으니 뇌도 그에 비례해 작을 뿐 몸집을 보정하면 해부학적 차이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편도체라고 해서 감정과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 아몬드 모양의 영역이 있는데 보정 전에는 남성이 약 10% 더 컸지만 보정 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해마도 마찬가지였고 내량이라고 하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의 신경다발도 크기 차이가 사라졌습니다. 키가 크다고 농구를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뇌가 크다고 더 잘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남녀 뇌는 완전히 똑같은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뇌의 겉모습이 아니라 작동하는 방식을 들여다본 연구들이 있습니다. 남녀 각각 수백 명의 뇌가 실시간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분석했더니 90% 이상의 정확도로 이 뇌가 남성의 것인지 여성의 것인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뇌에서는 좌뇌와 우뇌 사이의 연결이 더 활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쪽 뇌가 더 자주, 더 많이 대화를 나누는 구조입니다. 반면 남성의 뇌에서는 한쪽 반구 안에서의 앞뒤 연결이 더 촘촘했습니다. 각 반구가 독립적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구조인 거죠. 특히 뇌가 쉬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회로와 보상과 학습에 관여하는 영역에서 이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한 스마트폰인데 안에 깔린 운영체제가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됩니다. 충격적이거나 슬픈 영상을 보여주면서 뇌를 촬영한 실험에서 여성은 왼쪽 편도체가 강하게 반응했고 남성은 오른쪽 편도체가 반응했습니다. 같은 감정을 느끼는데 뇌에서 불이 켜지는 위치가 달랐던 겁니다. 여성이 감정적인 기억을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떠올린다는 연구 결과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남성이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고 저장하는 경로 자체가 다른 겁니다. 2025년에 발표된 연구는 이 차이를 분자 수준까지 파고 들어갔습니다. 남녀 뇌 조직을 세포 하나하나 단위로 분석했더니 뇌를 이루는 세포의 종류와 비율은 남녀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 안에서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패턴이 3,000개 이상 달랐습니다. 같은 부품인데 작동 설명서가 다른 셈이죠. 그리고 유전자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 ADHD, 그러니까 집중하기 어렵고 충동 조절이 힘든 증상, 자폐 스펙트럼, 조현병,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여성에게 약 2배 더 많고, 자폐가 남성에게 4배에서 5배 더 많고, 알츠하이머가 여성에게 더 흔한 현상.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뇌질환인데 성별에 따라 발병 확률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유전자 작동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러니까 결국 남녀 뇌는 다른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차이가 타고난 걸까요? 만들어진 걸까요? 런던 택시 기사들의 뇌를 촬영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런던에서 택시 면허를 따려면 시내 수만 개의 길을 외워야 합니다. 이 기사들의 뇌를 찍어봤더니 기억과 공간 탐색을 담당하는 해마의 뒷부분이 일반인보다 훨씬 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큰 게 아닙니다. 수년간 길을 외우는 훈련을 하면서 뇌가 물리적으로 변한 겁니다.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가 경험에 따라 실제로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찰흙처럼 환경이 뇌를 빚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남녀 뇌 차이에 적용하면 이야기가 확 뒤집힙니다. 약 5,000명의 9살, 10살 어린이 뇌를 분석한 2024년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생물학적 성별과 사회적 성별을 분리해서 각각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살펴봤습니다. 결과가 놀라웠는데 생물학적 성별은 시각, 감각, 운동 관련 영역에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성별, 그러니까 남자답게 행동해, 여자답게 행동해라는 주변의 기대와 경험은 주의력, 감정 처리, 사회적 인지 같은 전혀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뇌 안에 타고난 것과 사회가 새겨넣은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런던 택시 기사의 해마가 경험으로 커진 것처럼 성별에 대한 사회적 경험도 뇌에 물리적으로 새겨진다고요. 이걸 알고 나면 여자는 공간 지각이 떨어진다는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인도에서 진행된 연구가 이걸 정확히 보여줍니다. 여성이 재산을 상속받고 가정의 주요 결정권을 가진 모계 사회 부족에서는 여성의 공간 지각 성적이 남성과 동일했습니다. 같은 인도인데 남성 중심 사회 부족에서는 여성의 성적이 낮았고요. 뇌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사회가 넌 이걸 못해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뇌가 정말로 그렇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수학 시험 전에 이 시험은 원래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시험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 여성은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을 안 들었을 때는 남성과 차이가 없었는데요. 똑같은 뇌, 똑같은 실력인데 말 한마디가 결과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걸 고정관념 위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계에서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모자이크 뇌 이론입니다. 1,400명 이상의 뇌를 정밀 분석했더니 전형적인 남성 뇌나 전형적인 여성 뇌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뇌 안에는 이른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마치 모자이크 타일처럼 파란 조각과 분홍 조각이 한 사람의 뇌 안에 뒤엉켜 있는 겁니다. 공간 지각이 뛰어난 여성도 공감 능력이 탁월한 남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군가의 뇌를 꺼내서 이건 남자네, 이건 여자 뇌라고 분류하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멀리서 거시적으로 보면 남녀 뇌는 거의 같습니다. 아주 가까이 분자 수준까지 들여다보면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가지고 남자는 원래 이래, 여자는 원래 저래라고 연결하는 순간 그건 과학이 아니라 편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진짜 무서운 건 남녀 뇌의 차이 자체가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는 믿음이 진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는 못해라는 말이 시험 점수를 떨어뜨리고 남자는 울면 안 돼 라는 말이 감정을 처리하는 회로를 닫아버립니다. 뇌가 달라서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살라고 강요받으면서 뇌가 정말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믿어온 것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서로에게 쉬운 틀이었던 건 아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넌 원래 그래 라는 말을 듣고 있고 그 말이 그 사람의 뇌를 실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차이는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 서로에게 반복해서 말해온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뇌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